맞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50개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여 개의 종목분이 상승하고 있는 정말 체감 지수가 날씨만큼이나 답답하고 위험한 목요일 개장 상황입니다.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당연히 오늘 모멘텀이 유효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단에 포진되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정유, 밤사이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유 재고 감소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정유,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히토류주, 이거는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섹터여서 상승 테마로 함께 꼽아봤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개별 대형주 안에서는 유독 상승 탄력이 돋보여서 아모레퍼시픽까지 상승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 같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IT 쪽 오늘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유효했던 섹터, 재건과 가상화폐 쪽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종목 안에서는 한전산업이 23% 급등, 한전기술이 17%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서전기전, 한전, KPS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승 탄력은 개장 대비해서는 축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7.5%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요.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한국석유가 4.3% 강세, 그리고 흥구석유도 2%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한화엔진 같은 뭐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조선주 모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이 3% 가까이 상승, 하나오션은 또 보합권에 위치해 있지만 한화엔진이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선 유니온 머트리얼과 유니온이 나란히 5% 가까이 2% 넘게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티플렉스, 포스코 홀딩스가 0.6%, 0.5%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은 켜내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그렇게 또 두드러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빠지고 있는 섹터 오늘 단연 반도체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4%대 낙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7% 전날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21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2% 넘게 빠지면서 8만 5천 원 선 밑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쫙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 대형주 아니더라도 오늘 장비 쪽, 그리고 일부 재료 쪽, 고사양 쪽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디자인하우스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에이징랜드가 6.7% 급락, 가온칩스, 사피엔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QRT 같은 CXL이라든지 뭐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관련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버브 반도체는 4.6% 파란불입니다. 2차 전지 쪽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엔캠이 지금 추가적인 이슈가 있죠. 신주 추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6%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상하프론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A프로 모두 3% 이상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건 관련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북 경협주들, 뭐 재건 관련 섹터들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일제히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들썩였는데 오늘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삼부토건, 대모 같은 경우가 3% 넘게 빠지고 있고 HD현대건설기계, 다스코도 모두 2% 이상 빠지고 있지만 SY는 또 버텨내주고 있는 흐름 특징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STO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갤럭시 모니터리가 5.3% 하락, K옥션도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3% 넘게 내림세, 서울옥션도 3%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가 강하게 빠지면서 우려 속에 출발한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틀 하락하면서 현재 2,810선 조금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저점 1.6%가량 빠진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3% 갭 하락 출발했는데 시가를 장중 저점으로 지금 2%가량
올라온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 개파락 출발 후 지금 조금 올라오는 듯 싶더니 지금 4% 넘게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약 10%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21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확인을 해보면 오늘 1%가량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미국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전망이 좀 가까워 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3%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낙폭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시를 앞두고 하락폭이 좀 커지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 초반 1.6%, 마이너스 1.6%까지 빠지다가 현재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로 지금 꽤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에코프로 지금 3%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지금 11시부터 상승 전환을 위해서 빨간불을 조금씩 켜다가 지금 0.3%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리노공업 그리고 리노공 같은 경우는 지금 1%가량 넘게 하락하는 모습,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원전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수원과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시공계약과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오름세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팀코리아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우건설, 한전산업 모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폭은 일제히 고점 대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탐사 시추와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동양철관, GS글로벌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동양철관은 500% 이상, GS글로벌은 12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자금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소폭 감소했고요. 주가는 장중 11,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상위에 금호타이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보였고요. 금호타이어의 주식 1,100만 주, 예상 규모는 6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날 상한가로 마감했던 JLK도 차익 실현 매물출에 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펩트론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물질 이전 소식의 급등을 이어온 바 있는데 오늘 별다른 뉴스와 공시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오늘 약세인데요. 전날 SK그룹이 에너지 중간지주사 SK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 정리 작업이 불가피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8% 가까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장중 두 자릿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신신제약과 대원제약도 약세, 오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BCNC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마감했는데 이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는 장중 8만 5천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큐센이 하방 VI 발동됐고요. ITIG는 상방 VI, 원풍 하방 VI 발동됐고 코오롱글로벌이 상방 VI, 그리고 한전 KPS는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15% 갭 출발 후 26%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지금 3%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요. VI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히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I 특징주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젯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팀코리아가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소식에 상한가로 시작한 한전 사업을 포함해서 한전기술, 또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조금 전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17%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장에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포항가스 그리고 시추 관련주입니다. 오늘 2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항만시설과 하역 용역 입찰이 마감되고 10분 뒤 개찰되는데요. 오늘 일정 이슈가 있는 만큼 가스 시추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1시경에는 동해 영일만 유전시추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는 뉴스도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 오전장 GS글로벌을 시작으로 12시 30분경에는 화성밸브 또 동양철관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 화성밸브가 2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GS글로벌 20%대, 동양철관도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7월 18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와 반도체가 강하게 밀리면서 우리 증시도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주인데 이번 주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약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고 반등하다 싶었는데 다시금 파란불 켰다가 또 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인데요.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70전 상승한 1382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마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반도체 리스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나 깊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핵심은 수급면에서 결을 조금 달리한다는 점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삼성전자, 세시를 기점으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저점 대비 말아 올렸고요. 결국 빨간불로 마감합니다. 0.2% 상승한 마감가 86,900원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가의 두 번째 자리가 바뀌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4%까지 밀렸었는데 그래도 3.6%까지 낙폭을 축소했고요. 21만 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84,400원으로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36만 6,5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이버도 오늘장에서 0.8% 빨간불 켜줬습니다. 반면에 완성차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마감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만이 빨간불을 켜냈네요. 에코프로 BM이 1.7%, 에코프로가 오늘장 3.6% 상승하면서 98,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조정이 깊은 종목들이 꽤 있죠.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4% 넘게 하락하면서 이번 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마감가 26만 3,500원입니다. 이 밖에 엔캠도 17만 9,800원으로 18만 원을 내주면서 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넘게 하락, 클래시스도 다시금 5만 원대로 내려왔고 HPSP가 0.6%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총 10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지수와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고단함이 그대로 지수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반도체주들이 밀리면서 지수도 같이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참 힘겨운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고개를 들긴 했지만 오늘장 0.6% 하락하면서 2,824.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했죠. 오늘 코스닥은 장중 한때 812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오늘장 820선 지지하면서 0.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짚어볼 텐데요. 미국 정부가 대중반도체 수출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0년 3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부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점도 이 반도체주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강하게 밀린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오늘장 5%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덕산테코피아도 44,200원까지 밀린 점, 또 퀄리타스 반도체도 17만 9천원에 3%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또 이 밖에 한미 반도체가 3%, ALT 딴에서도 3%의 하락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오후에 엑시콘 같은 CXL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힘을 내준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이어서 2차 전지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테마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대표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에 나서나 싶었지만 하락 마감한 종목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가의 온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하락 마감한 종목들을 좀 짚어보시면 포스코퓨처엠이 0.2%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장 2% 조정을 받아가면서 44,10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밖에 금양이 3%의 하락세, 솔브레인 홀딩스와 고려 아연까지 3%대 하락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테마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화장품 섹터는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짙게 켜냈는데요.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상승률이 꽤 컸습니다. 보시면은 바이온이 오늘장 16%의 오름세, 코스나인도 6%대 상승세를 가져갔지만 시총이 작은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경산업이 오늘장 분위기 좋았죠. 2650원에 2만 원 돌파하면서 6%대 상승 을 켜냈습니다. 이 밖에 아모레지라든지 올리패스 딴에서도 2에서 3%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꽃이죠. 원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선곡 소식에 탄력을 받아간 건데요. 단순히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건설이 예정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국에서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오늘 매기가 쏠리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테마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18%대의 강세 흐름. 한전기술도 오늘장 7% 오르면서 82,0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뒤를 이어서 S&W, 서전기전, 한전 KPS까지 3에서 4% 차례대로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발 악재의 먹구름이 가득한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늘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4만 포인트대로 내려왔고요.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탄력 받아가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3%, 항생지수가 0.4%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